지금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인사이드.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늘 정말 말끔하시고 아이, 오늘도 또 어떤 트렌드와 이슈 다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슈 볼까요? 네, 오늘 장 트렌드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주. 박 차장님 사실 최근에 이쪽 업종이 경기회 이른바 또 경기 민감주에서 다들 막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갖고 오시면서도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가격대들이 막 요새 많이 움직여서. 그래서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제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이례적으로 건설, 건자재, 인테리어, 페인트 이런 네.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4월 이번에 이제 선거 때문에 네. 서울시장 선거 및 부산시장 선거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사실 뉴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팔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것들이 비슷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을 더 받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죠. 네.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정책적인 이슈로 좀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조적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공급 위주의 그 정책을 하기 위한 것들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 업종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부분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힘을 더 받고 좀 더 뽑아주는 네.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그 건자재 쪽은 보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으로 말씀드렸듯이 건설, 건자재,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지속됐고요.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어떤 분양 물량 증가 수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공공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논란은 있긴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일단 공급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페인트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마 페인트라든지 일부 테마를 좀 같이 엮여져 있는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다른 테마가 좀 엮여져 있긴 합니다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벽산이나 조광 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건자재도 지금 이제 한샘, NX, 하츠 등 중소형주 중심의 건자재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한 이제 KCC 같은 대형주도 굉장히 지금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밸류 체인들이 대부분 다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우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게 되고 또 착공된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어쨌든 시멘트도 들고 동관도 들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건자재까지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는데 페인트는 또 조금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다른 어떤 테마가 좀 붙긴 했지만 페인트는 구조적으로 지금 올해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외벽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할 때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까지로 법적 규정에서 올해까지 마무리되고요. 내년부터는 롤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인트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법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페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인 법제 규정이 올해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도 좀 시세를 네. 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여러 재료라면 재료일 수도 있고 테마라면 테마일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다 앞서 말씀 주신 그 종목들도 많이 나열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 좋은 흐름 속에 있는데 물론 종목별로 다 세세히 따져보면 네. 또 다른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관련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오름세의 어떤 이 흐름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 사실 단기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긴 상당히 좀 어려운 분명히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단기적으로 좀 이제 이미 이격을 많이 벌어놓은 종목들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에 브랜드력이 굉장히 크고요. 네. 대우건설이나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공개발
재개발이든 이런 재개발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는 국내 건설 업종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단지 이제 그 국내에서만 국한된 건 아니죠. 일부 대형사들은 이제 해외 쪽에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연동을 좀 받아서 유가가 좋을 때 해외 쪽의 플랜트 사업은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양수 겹장으로 좋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쪽에 물량들이 많아진다는 국면에서는 국내 재개발 관련된 이슈에서 브랜드력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네. GS건설이 아마 탑픽으로 이야기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뭐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한동안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또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건 또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갈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재료들이 또 뭐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로 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본다면 그 시멘트 같은 경우는 네. 좀 업종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시멘트가 뭐 대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캐파를 많이 늘려가지고요. 조만간 한두 달 내에는 시멘트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이야기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시멘트 업종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면 물론 이제 사마 페인트는 좀 다른 이슈로 또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소 조금 줄이거나 약간 네. 차익 실현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파일 같은 게 있습니다. 뭐 PHC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동양 파일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좀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쇼티지가 계속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자재 관련된 쪽도 실질적으로 페인트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뭐 약간의 그 시멘트 쪽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도 파일 같은 것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쇼티지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종목들을 일부 개별 종목을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좀 네.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시멘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이제 말씀드렸던 스프레이 방식의 외벽 도색 방법이 이제 법제로 규제가 올해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롤링을 하게 되면 시멘트 양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보셔야 될 것. 분양이 많이 되면 당연히 네. 뭐 페인트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편안하게 만약에 매매를 좀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결국은 건설주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건설 분양이 많아지면 다소 좀 이제 오늘 이야기는 별로 안 됐을 것 같습니다만 엘리베이터 관련 주식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착공을 하게 된 이후에 한 1년 정도 뒤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엘리베이터 물량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1년 뒤에 후행한다는 점에서는 엘리베이터 관련된 업종도 좀 보실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뭐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주 막 좀 오늘 많이 좀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러긴 한데 오늘 우리 박 차장의 탑픽 말씀 주시죠. 오늘 가져온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네, 다소 동화기업. 좀 다른 종목들보다 급등세가 아닌 종목인데 오전에 이제 종목을 픽을 했는데 지금 뭐 장중에 10% 이상 네. 주가가 올라와서 다소 오늘 일간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동화기업이 왜 제가 동화기업을 갖고 왔냐면 1차적으로는 일단 이게 건자재 관련된 종목이 분명히 맞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그 전기차 섹터를 같이 아울러서 양쪽으로 다 좋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잠깐 돌리는 차에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동화기업 모습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화기업은 국내 건축용 목재 건자재 관련된 분야 1위 기업이고요.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되는 합성 목재라든지 보드 같은 마루 등을 말합니다. 네. 안정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이익률이 10%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업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동화기업이 이제 결국 달라진 게 이제 전기차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했고요. 네.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액 제조기업 파낙스스텍을 이제 인수했고 공격적인 증설 계획까지 이미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그 건자재 기업인데 사실은 좀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가 붙으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장 확대나 가구 수요 증가 때문에 판가도 회복이 되면서 보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본업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전해액 쪽에 관련해서는 지금 증설 투자를 통해서 2020년 약
약 3.3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2023년까지 8.8만 톤까지 약 166% 캐파 증설을 하는데 항상 캐파 증설을 하는 이 소재 기업들은 상당히 나중에 매출이 좋아지고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설 투자 지역이 전기차의 핵심 무대인 유럽 헝가리 쪽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증설 공장의 착공과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서 아마 유럽 자동차 브랜드인 폭스바겐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폭스바겐이 이제 그 파워데이 이후에 노스볼트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소재 업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동아 기업도 지금 아마 폭스바겐의 새로운 고객사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집중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 현지 자동차 브랜드와 품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 그리고 네. 올해 이제 헝가리 신규 공장 준공과 투자 착공 관련된 그 구간이 맞물리는 시기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 중에서도 10%를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 산업에서 상당히 그 이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고체 전지입니다. 기존의 이제 전지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게 적어도 2023년 정도부터 25년 정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다양하게 바뀐다 볼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위험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향후에 차기 이제 배터리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제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마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가 되면서 예. 전해질을 바꾸는 모습인데 아마 국책 과제로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을 이제 네. 동아기업이 하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성장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내년 기준 PER은 20배 정도 되는데 보통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40배, 50배, 뭐 100배 이런 정도들 꽤 네.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재무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네. 동아기업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한 6만 5천 원까지 일단 열어놓겠습니다. 정고점 수준이고요. 손절가는 4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이제 동아기업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강화마루 이걸로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으실 텐데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 동아기업이 지금은 비즈니스 사업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설명을 잘 주셨는데 참 이 기업이라는 게 요즘은 다 뭐라고 그럴까요? 과거에 알던 기업에서 뭐 이렇게 다른 뭐 비즈니스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업 구성이나 비중이나 이런 게 굉장히들 많이 달라져 있고 네. 주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늘 그 종목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랄까요?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가격 뭐 오늘은 뭐 급등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좀 이렇게 가격대가 안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1월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보자면 그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왔던 그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소위 말하면 디레이팅이 됐죠. 네. 왜냐하면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폭스바겐이 이제 또다시 내재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통형이나 파우치에서 이제 각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군요. 그렇죠.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원통형이나 파우치형이기 때문에 네. 각형을 한다는 것은 삼성 SDI 정도이거든요. 거기서 결국 디레이팅이 됐고요. 네. 유럽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슈가 결국은 소재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고평가를 받던 밸류가 뭐 40배, 50배 이상 받던 것들에 대한 일부 디레이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2025년까지는 폭스바겐도 인정했습니다. 기존의 파우치형이든 뭐든 간에 기존의 배터리를 대량으로 더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장의 일이 아니니까 네. 사실은 제자리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저희 출연자분들이 워낙 이제 간결하게 빠르게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명확한 발음으로 빠르게 거의 랩 수준에 가깝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박근영 차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